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분위기를 조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뭘 좀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일단 제 의식의 흐름대로 일단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식의 흐름대로 가다 보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하고 왔어요. 제가 강아지 좋아하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 애기들이랑 열심히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뭐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팔로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팔로워 하셔도 제 일상을 제가 잘 올리지를 않아요. 왠지 거기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홍시주 동의, 뭐, 지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주도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왔습니다. 여기 비밀의 숲이었는데 강아지 발이 굉장히 더러워지는 그런 비밀을 가진 비밀의 숲도 일단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사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자, 그래서 제주도 갔다 온 기념으로 제가 최근에 좀 핫하게 여겨지는, 요즘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게, 종목을 하나 제가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일단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이제 누구냐 하면, 삼성 SDS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고, 사실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하나가, 디지털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 삼성에서 삼성 SDS죠. 삼성 SDS가 이제, 여러분들 보통 금융이잖아요.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체포 서비스 하는 거, 그거는 삼성 SDS에서 다 담당합니다. 그래서 AI 부분도 그렇고요. 디지털화 부분도 그렇고, 지금 블록체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삼성 SDS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삼성 SDS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죠. 그러면, 왜냐면 회사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일봉 형태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일봉 형태를 보면 주가 많이 안 오르고 있어요. 많이 안 오르고 있고,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반등세 움직임은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강세로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도 아니고, 뭐 상승으로 가는 형태도 아직은 아니에요. 상승으로 가는 형태도 아직 아니고, 추세도 아직까지 살아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업들 뭐 밀어주기, 자회사 밀어주기 이런 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뭐 투자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뭐 실적이 좋지 못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좀 나오고 있죠. 그래도 이제 우리 시장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결론은 좀 다르게 나는 거니까, 오늘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블록체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뭐 그림으로 봐도, 여러분들 요즘 블록체인 모르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얘기는, 이게 암호화폐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암호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4차 산업혁명에 기본적으로 이제 올 수 있는 암호화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뭐 다 말은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블럭이 지금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그냥 설명해 드리면은, 블럭이 이제 하나 블럭이 하나 10분에 하나씩 블럭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해시태그 뭐 해서 그 해시태그의 이제 부분을 만들어서 블럭을 하나 완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블럭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 블록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보통 해킹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제 없애려고 생각을 하면은, 뭐 변경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 옆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스 자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의 내용까지 또 싹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킹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이 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여러분들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 내용에서 이제 무슨 내용들을 많이 하냐면, 지금 구글에서 블록체인을 검색을 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블록체인을 딱 검색을 해보면 이 블록체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저는 가다가 이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요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이게 의료 쪽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유통 사용할 수 있고, 투표에도 사용할 수 있고, 물류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기기라든지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향후에 올 수 있는 차세대 시장, 차세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동차의 시동을 킨다. 좋죠, 그렇죠? 아주 멋지죠. 그 다음에 알아서 센서가 알아서 다 기온하고 이런 부분의 습도를 맞추고, 집에 내가 좋아하는 기온과 습도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이걸 맞추고 하는 부분을 막 만든다. 좋아요, 그렇죠? 아주 아름답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누가 이거 해킹해서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블록체인이 됐든 아니면 다른 암호화 기술이 됐든지 간에 이게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뭐 100km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해킹을 해서 내 자동차를 자기 마음대로 운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의료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 자체가 비트코인이 오게 되면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 사물 인터넷 시장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물 인터넷 시장이 본격화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은, 사물 인터넷은 뭐죠?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될 때, 이게 예전에 우리 자동차용 웨이퍼 얘기했는 거 좀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동차용 웨이퍼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자동차의 전력용 반도체가 수급이 부족한데 이게 투자하기 약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자동차용 전력용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8인치 웨이퍼를 사용을 하는데, 이 8인치 웨이퍼가 이제 지난 기술이거든요. 12인치 웨이퍼 부분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8인치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사물 인터넷 중에서 이제 뭐 빅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빅데이터가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죠. 수도 계량이라든지 전기 검침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전기 검침 뭐 매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아니라 이제 저소속 인터넷망을 충분히 사용을 해도 효율적으로 이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의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블록체인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다음에는 이 블록체인 진짜 된다라고 하면 사물 인터넷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얘기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물 인터넷 시장이 본격적으로 된다라는 얘기는 통신 서비스 할 게 한 개 더 늘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오늘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주식 중에서 이제 종목들이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K텔레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요즘 올랐던 부분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AI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모르는 그런 부분들 일단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일단 보이게 되고, 그다음 KT라든지 하는 기업들, 요 기업들이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전화기만 했었잖아요. 전화기만 할 때는 사실 뭐 1980년대 전화만 할 때는
뭐 그다지 오르지 않았어요. 그다지 오르지 않았는데 이게 오르기 시작을 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SK텔레콤, KT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홈이죠. SK텔레콤을 보면 SK텔레콤 주가 움직임을 한 10년치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옛날에 없었던 게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는 전화만 사용을 하는 그런 회사였다가 그 다음에는 전화에다가 인터넷, 그 다음에는 이동통신, 자꾸 뭔가 사업 능력이 하나씩 생기면서 돈을 벌 구실 자체가 자꾸 생기는 거죠. 돈을 벌 구실 자체가 하나씩 계속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한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보니까 문자 메시지로 공짜로 줄게요. 관계없어요. 어차피 이제 문자는 지나갔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니까 전화비 아니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는 또 사업 영역이 또 하나가 더 느는 거죠. 사물 인터넷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회사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했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스마트카를 이용을 한다. 5G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카가 이제 알아서 자율주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율주행은 길에서 내가 목적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뭐 센서를 통해서 자동차가 뭐 옆에 차선을 지키고 옆 차하고 간격을 지키고 하는 부분에 자율주행도 있습니다만은 내비에서 뭐 하나 찍어 놓고 가면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의 위치라든지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하는 이 인터넷망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사할 때만 인터넷을 사용을 한다면 나중에는 자동차를 계약할 때도 KT를 쓸 건지 LG U+를 쓸 건지 SK텔레콤을 쓸 건지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통신 3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먹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1등은 SK텔레콤입니다. 그렇죠? SK텔레콤. 지금 10년치의 차트를 보고 있는데 10년치 중에서 거의 최고치까지 오르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LG U+도 있죠. LG U+도 있어요. LG U+도 있는데 LG U+도 한 10년 정도 보면은 10년치에서 이건 최고치는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으로 비운의 KT, 그렇죠? KT는 지금 보면은 이것도 월봉을 한 10년 정도 해서 볼까요? 10년으로 보면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세 개의 통신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지금 달리고 있고 LG U+ 같은 경우에는 LG U++ 플러스 드론으로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이 좀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KT 플러스 핀테크도 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봇으로 달리고 있죠. 그래서 세계 회사의 성장성 부분은 통신 외에도 또 성장성도 보일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 블록체인을 자꾸 읽다 보면은 사실은 블록체인 베이스를 이용을 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어떤 블록체인 베이스를 이용을 했는가를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블록체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주식쟁이니까 물론 차트쟁이기도 합니다만은 블록체인 얘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통신 업체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이제 뭐 5G가 되니 뭐 이런 식의 개념들 외에 새로운 먹거리들이 들어오게 되고 통신사들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통신 3사들 중에서 뭐 한 종목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사물 인터넷은 뭐라고 했나요?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한다. 소위 말해서 커튼에도 그다음 의자에도 그렇죠? 문에도 뭐 사실 대문엔 다 지금 여러분들 자동 도어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반도체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곳에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붙인다는 얘기가 되고,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붙인다는 얘기는 모든 사물에 통신 모듈을 붙이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와이파이 기반이 됐든 블루투스 기반이 됐든 간에 모든 사물에 통신 모듈을 붙이겠다, 통신 칩을 붙이겠다라는 얘기하고도 비슷해지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하는 부분에 센서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모든 사물에 센서를 붙여가겠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은 5G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센서라든지 칩 관련된 종목들, 통신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도 아직까지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밀려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은
종목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거들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은 움직임을 주는 모습들도 일단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들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통신 3사도 일단 챙겨 놔놓고, 그 다음에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다시 한번 챙겨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항상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수익 나는 사람들은 시장이 지금 오르는 종목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인지에 대한 그룹핑을 하고, 실제로 그 종목이 올랐을 때 그 종목을 따라가는 경우, 그 종목의 상승의 초입에 진입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일단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 있는 5G 관련된 종목인데 많아요. 그렇죠? BH부터 아모텍, RFHIC라든지 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목들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사물인터넷에 굉장히 좀 부합할 수 있는, 5G면서 사물인터넷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은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는 준비 과정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막 뭐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종목들 BH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올랐고 있고, 예전에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엄청 좀 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모텍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빠지고 있는 중인데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있죠. 그렇죠? 추세 전환 포인트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RFHIC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지고 있는 걸로 일단은 좀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냥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길게 봐요. 길게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뭐 일부 종목군들은 저번 주에 일단 추세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밀리는 종목군들도 좀 있었고, 그렇죠? 지켜낼 수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종목들 나름 이제 안정세를 좀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준비를 조금 해 두시고 일단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통신 모듈이라든지 통신 칩 아니면은 블루투스라든지 아니면 와이파이라든지 정 안 되면은 통신 3사라도 관심을 좀 가져 놓으시고 지금 올해는 한번 준비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에서 일로 와버렸는데, 비트코인이 되면 사물인터넷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사물인터넷이 되면 클라우드가 써야 되고, 클라우드가 되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데이터가 막 들어가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5G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이거는 가장 기본이 차트 보는 거죠. 그렇죠? 차트 나오는 차트 타이밍 추세 전환되는 종목군들부터 우선해서 먼저 좀 체크하는 과정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인스타그램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동구리를 열심히 올려주시고 있는 우리 동구리 인스타그램에 동구리 인스타그램 동구리가 보고 있는 인스타그램 오늘 뭐 보여드릴 겁니다. 하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 거에 딱 보면은, 제가 팔로우 딱 보면은 어디 뭐라고 되어 있나? 이거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탱동글, 우리 탱이가 제일 처음에 키웠던 강아지고, 두 번째가 우리 동이 여기 있죠. 셋째가 우리 그리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를 차라리 이벤트도 한번 했었는데, 그렇죠? 힐링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힐링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